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송재령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늘 5차 협의 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난 4차 때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신설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해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를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적정한 수준의 재정 지원의 비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버스 노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36번, 그리고 120번, 그리고 530번, 20번 노선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36번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의 요구가 있었고 또 그 신현동 쪽에 또 신설을 해 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번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감소할 것 같으니까 좀 다른 대책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530번이 이제 서울 광명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인데 이 노선에 대해서 좀 변경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20번과 관련된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노선들은 지난번하고 비슷한데 36번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안 1안, 2안, 2안을 좀 검토를 하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증차는 3대를 하고 또 일부 노선을 단축을 하고 그리고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36번은 지금 신현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은행 단지 중심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노선을 갖다가 좀 단축해가지고 좀 운행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환이 지금 신현동에서부터 ABC 행복타운까지 10km 구간만 운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설하는 안이 있는데요. 신천역에서부터 미산동까지는 지금 새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돼 있고 녹색으로 돼 있는데요. 그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신천역에서 미산동까지 이제 단거리 4km를 좀 노선을 신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12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사 원시선이 개통이 되면 소사 원시선과 노선의 중복성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본 개편 안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530번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노선 경유지를 좀 변경하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밑으로 해가지고 운행하는 게 노선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 경유지를 변경을 한 거죠. 그러면 노선이 직선화가 돼가지고 운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 지금 노선이 이제 경유지가 바뀌면서 이제 녹색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39번 노선입니다. 그래서 39번을 연장을 해가지고 개북역 장곡동에서부터 개북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난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105 신도시의 안에 대해서 105 신도시에 대한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6개 노선에 대한 이제 개편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선을 증차하고 63번 같은 경우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유하도록 하고 99번은 한라 비발디까지 연장을 하고 3300번은 3200번과 함께 노선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감지구가 이제 총 12개 노선이 되겠는데요. 증차하는 게 5602번이 이제 세대를 증차를 하고 560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버스 대수를 세대를 증차를 해가지고 그 운행 시간의 그 배차 간격을 뭐 25분에서 뭐 10분으로 단축하고 5602번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한 8분 정도 청두시에 배차 간격을 줄이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목감 지역에서 운행하는 노선들이 그 관내 노선들이 있고 또 관내 그 지역의 관할 관청과 협의가 요구되고 있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그 안양시라든지 광명시하고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된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죽일동에서부터 오동 마을로를 경유해가지고 정왕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푸르지 6차에서 그 거의 종점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와 중까지 연장해가지고 학생들이 등 하교 시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증차는 한 대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운행하고 있는 지금 3,300번이 있는데요. 앞으로 3,300번이 운행되고 이제 3,200번도 운행하고 3,400번도 운행할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크게 요약을 해보면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갖다가 백오 신도시에서 운행하는 노선 하나, 그 다음에 포동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노선 하나, 그리고 지금 기존과 같이 이제 능곡 지구에서부터 경유지를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3개 노선으로 시흥시 관내에서 다양하게 광역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도내 이제 타 지자체에 대해서 비수익이 발생하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안성시, 광화군, 화성시에 대한 그 재정 지원 사례를 보시면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재정 지원을 해줄 때 그 버스 노선별 운송 수지를 분석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새로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게 됐을 때 증차가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 수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자가 발생하는 그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일부는 업체가 이제 부담하고 또 일부는 관할 관청이 그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버스가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수지 적자 금액 한 70% 이내를 지원하고 있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업체가 그 적자를 많이 보는 업체인지, 흑자를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인가에 따라 가지고 좀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자 노선의 90%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100%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경기도에서 이제 따복 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따복 버스도 한 70% 수준에서 적자 금액의 70%를 재정 지원을 통해서 따복 버스가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결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차분에 대해서 운송 수지를 분석하고 운송 수지를 분석한 결과에 그 적자분에 한해서 시가 한 70% 수준 정도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버스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제안한 이런 검토 결과를 가지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는 일문을 참고하셔도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4차 회의 때 논의된 그 노선 개편 추가로 이제 노선 개편하고 재정 지원액하고 그 재정 지원 비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은 위원분들이 빠지셨네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 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저번 거 플러스 추가로 이제 제기된 노선 개편안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지원액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자유롭게 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제시된 검토된 그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31-7번에 대한 게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11-3번 같은 경우에도 20분에서 30분 그때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된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11-3번 같은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선은 관내 노선이 가지고 조정이 요구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감지구를 경유하는 위해서는 광명시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정 안에는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면 11-3번 외에도 이제 목감 지역과 관련된 버스 노선 조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31-7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보시면 1. 권역별 노선 개편안 논의해가 연성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31-7번 목감지구 경유 등 해가지고 그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채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이거죠.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1-7번하고 11-3번이나 301번, 302번인가요? 그 노선들은 지금 다 이제 광명이나 저 안산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명시를 안 한 이유는 사전에 그 관내 노선이라서 이제 협의를 죄송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감 지역에 그 노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다 명시를 안 했고요. 여기 지금 표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순환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1-7번이나 11-3번이나 뭐 301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목감지구로 다 집어넣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협의 뭐 지연이나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목감 지역 신시가지나 구시가지를 통틀어서 이렇게 순환 노선 하나 만들어서 31 버스 정장 쪽으로 이렇게 순환 노선을 돌리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확정 정신을 못 해갖고 지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그 지구 안에 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단지를 빠른 시간 안에 순환할 수 있는 순환 버스를 좀 제안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 설명이 좀 잠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단지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순환 버스를 돌려서 환승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갔으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충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31-7번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도 보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인구가 별로 없을 때는 목감 사거리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약간 우회해서 우회도로로 가게 됐어요. 근데 좀 지나면은 이제 목감역이 개통되고 하면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우회하기를 계속 민원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조금만 개편하면 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지금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11-3번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을 늘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11-3번은 지금 강명시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안 넣은 부분인 거 그걸 뭐 협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못 넣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노선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속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굴곡 노선이 많아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얘기해서 이제 우리 환승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목감지구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노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담당 팀장의 얘기니까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1-3번은 저희가 그 전에 지금 목감지구 저희가 그 월곶지구에서 그 광명역까지 우리 직원이 탑승을 해서 그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구간별로 그렇게 흑자 노선은 아닙니다. 그 이제 뭐 장곡동 쪽에서 많이 이제 월곶에서 오셨고 장곡동에서 많이 좀 내리시고요. 결론적으로 그 광명역에 갔을 때 광명역에서 하차하시는 분이 5분 있었습니다. 5명이요. 그래서 그 저 화영운수하고도 그 전부터 이제 그 정차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화영운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목감지구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경유하게 되면은 정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 노선인데 지금 정차까지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사실상 좀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좀 넣어달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단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1-7하고 11-3번에 있어가지고 이제 11-3번은 배차 간격 축소가 핵심 요청 사항이었죠. 그게 이제였는데 지금 이제 시흥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차량을 이제 중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별로 많이 안 탄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40에 60분을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게 되는 거고 31-7은 순환 노선을 신설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그게 이제 아마 그 시흥시 입장인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7번은 순환버스보다는 그 목감역만이라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순환버스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 부분은 조금만 노선 변경하면 이게 노선이 중복되는 거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목감 구시가지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목감지구 개발하면서 버스 노선이 좀 늘면서 지금 그 남항마을부터 목감 사거리까지 구간이 도로는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하고 늘어난 버스들하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버스 운행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모든 노선이 다 지금 구시가지를 경유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순환 노선을 뭐 배차 간격을 한 5분 이내로 맞춰주면서 운행을 시켜주게 되면 이 노선들이 모든 노선이 다 목감지구로 순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환 노선 하나로 이제 짧게 이제 순환을 시켜주고 대신에 환승 거점이 되는 정류장을 이제 그 권역별로 좀 설치를 해서 그 지점에서 환승을 해서 가는 체계를 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감에서 교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이제 ABC 학습타운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쪽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경유해 달라는 거지. 그 교통이
이루어지면 관계 없어요. 근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노선 조금만 개편하면 가능한 거를 교통 현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게 개선이 돼야 된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 예. 36번이요. 36번이 그 신호등 관내를 완전히 지금 순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것이 검토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신천역에서 그 미산동까지 하는 거는 신현역이 배제되는 이야기 같거든요. 이거 하면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아예 그냥 한 김에 저 이안이 채택이 된다 그러면 신현역하고 신천역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신현역 쪽에는 지금 이제 39번 그 경광개선 사업이 그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마 차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이제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는데 거기까지 이게 대한 2번이 채택이 된다 그러면 신현역까지 그 해줘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신선하는 노선은 신천역까지 운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미산동에서부터. 그러니까 신현역에서부터 신천역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신현역하고 신천역하고 연결을 더 해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아니 그거 제가 미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서 미산동 안에 경내가 지금 저기 미산동에서 끊어지면 신현역 쪽하고 단절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구간이 긴 구간이 사실은 아닌데 운행 시간을 보면 뭐 한 3분이나 5분 저건데 그것이 단절이 돼 이안 채택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래요? 신원역 가는 거는 지금 따복버스 그쪽으로 예, 그걸로 연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복버스는 계획상으로 지금 5월 2일자 운행 개시입니다. 그거보다 많이 땡겨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5월 2일자로. 예, 예. 그러니까 신현역 연계는 그걸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예. 예.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 광역 노선 중에 목감에서 이제 강남으로 가는 3,400번 노선 안쪽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능곡에서 출발해서 그 능곡 지구 내를 순환을 해서 이제 목감 이 중심 상업지구로 훑어서 나가는 이제 그 현재 노선인데 가능하면 지금 능곡 지구는 내부로 지금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감 지구도 가능하면 내부로 순환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400번을 갖다 목감 지구 안쪽까지 지금 경유해가지고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3,400번 같은 경우는 이게 급행버스거든요. 급행버스가 간선도로로 운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 목감 안에까지 운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광역버스 노선들이 그 아파트 단지 안쪽까지 운행함으로써 그 운행하는 시간도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목감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 서비스 이용도가 좋아지지만 그 이전에 그 3,400번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한테는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좀 쉽지 않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능곡지구도 예를 들어서 순환 지구 내 순환을 하지 않고 형평성이 이게 똑같이가 안 돌아간다면 저희가 정부는 어느 정도 좀 일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구끼리의 그런 형평성 문제는 좀 고려를 해서 드린 부탁이니 그분이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36번 그 배차 간격이 이게 30분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불편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한 김에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관내 순환으로 봐서는 조금 긴 것 같아요. 30분. 지금 세대를 증차를 해가지고 40분에서 60분의 배차 간격을 20분에 30분이라고 하면 그 첨도 시간대 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다가 이제 첨도 시간이 아니면 30분 간격으로 이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버스 노선의 운행 행태입니다. 근데 지금 20분 이게 40분에서 20분으로 이제 줄여놓고 배차 간격을 줄여보고 운행을 하다가
그 저희가 운송 수지 분석을 계속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송 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중차가 필요하면 그때 검토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처음 하면서 좀 다시 말이 안 나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 예. 그 36번은 지금 저 앞에 보시면요. 이란이 이제 당초 지금 운행하고 있는 형태고, 아니,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전체 돌아서 미산동까지 들어가는 거였고요. 이번에 이제 검토된 것이 그 밑에 겁니다. 2안인데요. 그 2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방산동의 신현동 주민센터에서 ABC까지만 노선을 좀 자르고요. 단축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배차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정차 없이 기존의 그 차를 가지고 노선을 조금 단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노란선은 지금 현재 2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6번하고 중복 구간이기 때문에 그 ABC 앞에서 자르는 거고요. 지금 저 녹색 저 길은 미산동에서 그 소래중학교 거쳐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을 새로 신설 노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란대로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왜 무슨 얘기냐면 소래정을 다니는 사람들이 요 미산동 이쪽에서 활터로 다니는 사람들이 운송수단이 없어요. 운송수단이 없어가지고 뭐 자기 이제 개인차를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좀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 뭐 한 잔씩 걸치고 쪽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요. 거기까지 저 비싼 저 팔터까지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봐서는 완전히 내부 순환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저 뭐야 네, 활터가 지금 저기 단절이 되고 있거든요. 따복이 이제 운행될 거니까. 거기 글로 활터까지 간다고요? 아니 따복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환승하셔야 되겠죠. 거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따복이 순환은 그 어려울 것 절로- 같고요. 따복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방산동으로 하는 환승을 해라. 예. 그렇게 하면 이용할 수는 있는 거네. 예. 환승.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여기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개편안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노사민정협의체가 뭐 지구별로 나중에 지구 안 들어온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쪽에서 이게 토론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그 우리가 처음에 논의할 때도 이게 태동된 자체가 큰 노선축 해놓고 거의 이렇게 뭐 가지를 쳐서 이렇게 환승하는 체계로 했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우리가 돈 투입해서 25억 투입하고 또 굴곡노선 별로 피지도 못하고 또 더 막 다 지구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오면 과연 이용자들한테 효과가 얼마만큼 날끔 지금 전 실무국장으로서 좀 걱정이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과연 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거든요. 뭐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면 어부지리로 돼가지고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개편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기존 지금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배차 간격 줄이고 서비스 좀 높인다는 이런 의미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할 때마다 자꾸 우리 지역에 돌려내줘라 이러면 돌아가게 해줘라 뭐 해줘라 해주면 10번 해도 아마 결론 내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안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원님들 자꾸 안 오시는 부분이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돈 문제가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민들한테 했을 때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 것이냐 이게 최저간이 있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뭐 여기 계신 의원 중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사는 데 가서는 이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잘했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시흥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고 토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녹색입니다.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36번이 지금 세대 정차 해가지고 노선 연장을 하는 거죠. 노선 연장을 하는데 지금 뭐 그 노선 연장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3억 9천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지금 지원이 들어가서 지금 노선 연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면 예. 9천만 원이 이제 추가가 들어가는 거죠. 예상이 되는 거죠. 노선 연장이 돼가지고 이게 결정이 나면 3억 9천이 들어가는 거죠.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 여기 뭐 전부 단체장들도 다 오셨고 뭐 항상 뭐 배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마을버스는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산동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소래중학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천중학교 아니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사거리 그 신천여기로 해서 이렇게 거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마을버스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도 마을버스는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10분 단위로 넣어가지고 충분히 운행할 수는 있는데 과연 큰 노선에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지원금이 그런 데에 좀 지출을 하고 지원금이 이 3억 9천이라는 데는 안 들어가도 주민들이 요금 적게 내고 간단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는 마을버스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3억 9천에 안 되는 지역 조금 더 버스가 노선이 길어가지고 이런 데다 차라리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이런 데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없다면 모르는데 제 생각입니다. 욕심이 아니고 주민들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요금 차이도 물론 있어요. 있어가지고 노인네들이 거의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우리도 36번도 하고 2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안 타고 기다리는 뭐 때문에 그러냐 요금 차이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학생들도 꼭 요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을버스를 좀 생각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주민도 낮고 우리 이익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마을에다가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 대전교통이 마을버스는 전혀 시흥시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가겠다는데 지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갈까? 아니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산동에서요 신천역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제일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마을버스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니 지금 얘기한 건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산동에서 신천역 쪽으로 가는 건 우리가 31-9번이 말이에요. 네? 30년을 다닌 겁니다. 나는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태까지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예.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1200대를 지금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 노선을 하면서 남의 노선에 중복 노선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버스 노선은 다른 노선하고 다른 거거든요.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선이 하나의 시장입니다. 노선이. 그러면 기존에 30년 이상을 갖다 적자를 보고서 운행을 하던 노선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단 한 대라도 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적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1200대를 운행을 하지만 하나의 노선이 다 금같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선을 더 눈눈하니 있더라도 중복 노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 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사들한테 사기 문제입니다. 기사들한테도요. 기사들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시흥교통 31-9번이 적자라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적자 노선에다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마을버스를 넣는다?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작은 업체건 큰 업체건 일종의 기본적인 도덕의 문제는 갖다가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흠집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좋다 이겁니다. 마을버스 들어가는 거 좋은데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노선하고 중복되지 말라 이겁니다. 저는. 예. 이게 중복이 안 되는 노선 같으면 제가 얘기를 뭐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018이라고 지금 은행동에서 역곡역 가는 거예요. 그 마을버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적자가 나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120번을 4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12만 원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 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마을버스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내가 그동안 이 저 시흥 교통을 갖다 운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 가서 어느 마을버스가 와가지고 나 이 노선은 하게 달라고 하면 그 지금 같은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을버스 좋죠. 마을버스 좋은데 어느 노선을 하건 간에 기존의 현재 우리 시흥 교통이 여태까지 수고도 하고 투자도 하고 적자도 보고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적자를 또 다른 적자를 내는데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작은 업체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노블리스 오브리지 이런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요 기본적인 도덕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요.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는요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27살에 유학을 떠나서 55살에 나온 사람이에요. 자, 사장님 제가 한마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공식은 갖다가 훼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저기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옛날서부터 그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자기네 집 앞에 달라. 담배가게 있으면 담배가게 주인이 자기네 집 앞에 노선을 해달라, 정류장을 해달라 이런 공식은 항상 변치 않습니다. 지금 목감 같은 경우도 저 지금 과장님,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목감 안에다 순환버스 한다는 게 참 맞는 공식 같습니다. 그게요. 예를 들어서 31-7번 경원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그 군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양으로 해가지고 목감 해가지고 부천으로 넘어가는데요.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감을 좀 더 경유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부천에서 안양이나 군포로 가시는 분들 또 군포에서 안양 거쳐가지고 부천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31-7번이 거의 한 20대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목감을 위해서 배차 간격이 좀 길어지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중차하기가 어렵습니다. 31-7번이 대수가 많은 걸로인데요. 20몇 대밖에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그 원가 간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이나 여러 가지 재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재원을 가지고요 아주 적정을 찾아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불편이 되더라도 환승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순환버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전역대 가지고 계시고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복노선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 마을버스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내버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골목을 해가지고 거기 버스 다니는 데 말고 이제 피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왜 미산동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한다고 하면 시흥시에 마을버스가 더 이상은 생길 수도 없는 거고 여기 앉을 자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3억 9천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서 3억 9천이 전부 누가 내놓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세금 내는 겁니다. 이 세금 내는 돈을 이 돈이 꼭 여기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는 부분 3억 9천 안 들어가도 3억 9천이 안 들어가고 사장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정도 됐는데 이렇게 돌아서도 간다는데 마을버스 니네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런 노선에 충분히 하겠다는 데는 더 이상 얘기가 없지만 이 정도 안이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가면은 우리 이 정도면은 예산 안 들어가도 10분 단위로 시간도 단축되고 돈 안 들어가고 버스 노선 말고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 그냥 안 주는 쪽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좀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건의를 했는데
사장님은 지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대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저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주시죠. 목감지구 아니 그 옷감지구는 뭐 충분히 했어요. 이제 자꾸 목감지구 맞죠? 목감지구 이거 제일 중요한 목감지구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저희가 뭐 우리 민춘기 대표님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을버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주민들이 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마을버스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단거리로 돼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노선이 저는 좀 궁금한 게 시흥교통이 뭐 오랫동안 한 거 이런 거는 뭐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마을버스가 같이 다닌다는 이유는 뭐죠? 여기는 적자 난다고 난리인데 신규 노선을 다닌다.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다닌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된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몇 년은 저희들도 적자를 적자를 꼭 본다고 감수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시흥시가 발전이 많이 되니까 좋은 노선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줍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본버스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똑같은 노선 누가 들어온다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만치 한 몇 년, 5년이면 5년 이 정도 이제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 대중교통을 마을버스가 그래도 이익을 담당하겠다 이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그 뭐 기득권이나 기존 가지고 있고 고생한 부분은 또 충분히 하지만 또 거기에서 운영의 방법에서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해서 시흥교통에는 또 거기에 다른 뭐 보존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언제까지 계속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근데요. 좀 들긴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해본 사람이니까. 예? 제가 뭐 무슨 뭐저 IQ가 말이에요. 동물 IQ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예. 안산시도 마을버스 없습니다. 여기도 마을버스 있다가 없어진 마을버스도 많고요. 예. 저번에 저한테 저 양반이 여기 있던 마을버스 018이나 뭐 이게 사채 쓰다가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은 한 가지. 아니 그래서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시흥교통이 네. 마을버스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을버스 뭐하러 만듭니까? 시내버스 역할 다 하는데요. 그다음에 아니 또 차이가 옛날처럼 있으니까. 옛날처럼의 마을버스의 개념이 아니고 환승 시스템이 오고 나서 마을버스하고 이저 시내버스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시흥교통이 녹색교통 3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삽니까? 그다음에 저 마을버스건 시내버스건 원래 버스가 들어갈 땐 그겁니다. 내가 다 하겠다고. 예, 내가 다 하겠다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아니, 뭐 책임 잘 안 지죠. 모르니까. 예, 책임 안 지죠. 원래 또 마을버스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옆에 가지고 우리 골목에다 놓을 테니 시내버스도 아니, 전혀 그러면 영향 안 이제- 준다고 시작하거든요. 아니, 이제 근데 아니면 치다죠. 대표님은 경제학자 출신이니까 그거는 경제 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들어왔다가 안 되면은 뭐 소멸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근처에다 갖다가 저 버스 놓으면은 마을버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다 갈려먹는 거죠. 예? 말이 근처죠. 예. 그다음에 아니 마을버스건 시내버스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적자 나는데 예?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는 노선에 마을버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은 대수를 가지니까 일부 좀 적자가 나도 그걸 좀 감수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마을버스 더더욱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가 이제 골목길이나 효율적으로 우리 시흥 구조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녹색교통하고 시흥교통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시흥교통에서 마을버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원하는 대로 좀 다니면 중복돼도 훨씬 또 조정하기 쉽지 않겠냐는 거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말이에요. 네. 마을버스가 지금처럼 그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공짜로? 공짜로 해드릴게요. 요금 안 받고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도덕의 문제거든요. 네. 도덕의 문제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에요. 도덕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 간의 윤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다 떠나서 기업의 도덕 다 떠나서 이 자리가 시민들이 좀 편하고자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시의 예산을 뭐 이렇게 보존해 주자 하는 자리고, 그래서 신설 노선도 개편하고. 근데 저희 시민들은 그래요. 편하면 되거든요. 도덕은 뭐 그건 그분들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가 지금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신설 노선 해서 하는데도 불편한 상황이 많으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미미한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시흥교통 굉장히 고생하신 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이 변했거든요. 그때하고 인구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을버스가 골목골목 누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요. 왜냐면 좀 너무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큰 버스가 다니기 힘든 그 골목을 좀 누벼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저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카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토가 많이 있어. 왜 마을버스 활성화를 안 하냐, 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미산동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시흥에 와서 미산동 아파트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 거의 우본 밑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공장도 있고 뭐 어디 나오려면은 한참 걸어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산동을 포기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의 도덕은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버스하고 어떻게 서로 상생이 돼서, 물론 시흥교통도 뭐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에서 예산 보존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좀 뭐 어차피 적자를 감수하신다면 어떤 노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덕을 따지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만 저희는 그거하고는 조금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기존의 노선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기존의 노선. 그다음에 미산동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530번도 이제 정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따박버스가 또 들어가거든요. 예? 이쪽 그 금이동 쪽에서 매화동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미산동 쪽으로다가 그렇게 되면은 미산동은 또 옛날하고 또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마을버스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2중, 3중으로 또 중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최적의 분배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한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기 지금 예, 저 좋은 예, 말씀에 말씀하세요.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 왜 미산동에 자꾸 버스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그저게 이제 기반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대체적으로 문제가 삼는 게 아니면 공장 지역이다. 거가 주변이 그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실은 그 용도상으로 봐서는 거가 근린생활 지역입니다. 공장으로 써야 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가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인구 유동이 작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근생에 대한 그 용도를 제 100%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게 이제 공장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 시대적으로 지금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공장이 아니더라도 자기 그 건축 용도상 근생시설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재벌이 확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려면 이 체계를 개편해줘야 돼요. 개선해줘야 돼요. 이게 최대 화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우리가 저 미산동에 있는 데가 시흥시에서 주변 지역하고 단절돼 있는 오로지 단절돼 있는 분지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히 개선해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민원이 해결이 돼요. 공장이라는 것이 서서히 물러가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이 체계를
개편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야 저 이동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동인구가 들어와야 저기 건축이 되고 건축이 돼야 학교가 되고. 그래서 지금 미산동에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금 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KBS동에서 이전해라. 그 자리에다 우리 학교 짓겠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없던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추세에 따라가야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30년, 20년 전으로 회귀를 하면 그 앞으로 어떻게 살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녹색을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녹색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기 위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31-7번 이야기하다가 마무리가 못 됐어요. 아까 그래서 저는 교통이 주요한 지점들은 동서남북이든 주요한 곳은 갈 수 있는 바탕을 둔 상태에서 순환버스제를 원하는 거지. 그런 데는 갈 수 있는 걸 하나도 하지를 않고 순환버스제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31-7번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목감역을 통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버스를 타고 역을 통해서 이렇게 환승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단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순환버스제를 할 때 마을버스가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31번, 7번이나 31-7번이나 뭐 이산동에 있는 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계속 운영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이건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그 시흥시의 그 대중교통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협의와 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일단 시흥시에 사시는 분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가지고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데 목적을 갖고 또 이 자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대안들이 나왔는데 이제 대안들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결정적인 어떤 지금 질문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봉착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버스 노선을 증차를 하고 뭐 배차 간격을 줄이고 하는 이런 개편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재정 지원은 적자가 발생이 되면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운영 방식은 어떤 관할의 그 행정적인 측면,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행정적인 집행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적자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좋은지 시내버스가 좋은지 또 법령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더 적합한지는 행정적으로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는 어느 수준까지 그 주민들이 또 원하고 또 여기서 논해 가지고 개선안을 만드는 게 좋은 건지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하면 시간이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잠깐만 좀 우선 지금 송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운영 체제 문제는 마을버스가 거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릴게요. 하여간. 근데 지금 마을버스냐 시내버스냐, 지금 시민들은 마을버스를 무지 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여론이에요. 그거는 확실하고 지금 이쪽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분들이 다 마을버스를 지금 다 시민들이 다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마을버스를 원하시는 게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중복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여기 운수사업법상 뭐 시행규칙 이런 데 보면은 중복 노선에는 이제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마을버스는 이제 인허가권이 이제 시에 있잖아요. 그죠? 시군구에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사실 상당히 중복 문제가 매우 발생하지만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이 계속 인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갈등이 많이 있죠. 사실 시내버스하고 지금 마을버스 업체랑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고, 저는 지금 요 미산동의 제가 뭐 사회자이기 전에 또 이제 어떤 전문가로서, 이제 버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미산동 같은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철도 여기 들어온다면은 이제 철도 이제 소사선이 이게 될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마을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하여간 운영 체제의 문제는 상당히 이건 지금 우리 이 협의회에서 우리 여기다 마을버스를 넣자, 빼자, 이거 상당히 지금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수준에서 하고, 지금 새로운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지금 나온 얘기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목감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속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미산동에서의 의견은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산동에서는 지금 이 개편안에 어느 정도 지금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산동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5년마다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 계획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종상향이 이제 수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종상향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층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돼 있는 기본 이게 기저 역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지금 안 따르게 되는 건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론된 차에 아예 기반을 좀 제대로 갖춰주면 지역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공영 체제라면은 그렇게 미리,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 막 팍팍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이 공영 버스 운영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미리 사전 공급을 하고 그냥 막 빈 차로 막 다니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시장 여기 시에서도 이렇게 적자분을 보존해 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진짜 버스가 그냥 빈처럼 다닌다 계속,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지역 발전을 해서 지금 이걸 미리 넣어달라, 그거는 상당히
지금 그거는 어려운 부탁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쪽 지역 개발이 같이 따라오면서 추후에 여기 이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이걸 넣어줘야 된다. 같이 따라와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협의가 새로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의견을 물은 그 포인트는 현재 이 노선 개편안 여기에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미산동의 의견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향후에 발전이 아니고 현재의 민원들이 해결이 됐느냐 이제 그거를 좀 분명히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6번을 다시 신설한다 이런 것보다도 기왕 31-9를 우리 민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냥 32-를 소래중도로 해 노선 변경해서 그냥 지금대로 운영을 해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 뭐 저기 뭐야 그 마을 버스도 못 들어오고 저 어차피 그게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다니는 데서 저 중학교만 지나 소래중도로 지나서 은행단지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현재 노선에서.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도 크게 어떤 적은 없을 것 같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돈도 절약하고. 그럼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를 이제 실무자 선에서 이제 조정해서 하는 걸로 이제 그 정도면 만족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따로 버스 들어가고 뭐 굳이 뭐 36번을 뭐 되지도 않은 거 중차에 가면서 이렇게 돌 필요가 없어요. 그 32-9가 그냥 소래중도만 해서 지나가게 노선 연장해서 네, 가면 된다. 미산동 1번 현재 노선 개편을 세부 검토안에서 1안하고 2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는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개 안쪽에서 2안으로 그냥 가시는 거를 찬성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람직한 건 내부 순환 1번이 좋은 건데 지금 형편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가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추가 협의를 좀 하자고요. 그럼 예산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최저안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해주시면 가는 걸로 하고 또 실무진이 협의를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럼 이 안이 저기 아무래도 저 배차 간격에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예. 자, 그럼 이 안이, 오늘 협의에서 결론은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뭐 계속 뭐 말만 하고 가면 안 되고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니까 이안으로 결정을 하되 뭐 일부 그 사항들은 조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예. 결론을 내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거 자 3번 장옥동 서울 연계 노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대한 1하고 2가 있는데 120번 2번 그러니까 그렇죠. 120번 2번 120번 중차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별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번 장옥동 서울 연계 노선 대한 1하고 2가 있는데 여기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자, 1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대한 2로 갈 건지. 뭐 협의해서 결론 내리고 가야지 뭐 계속 뭐 논의만 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저 대안으로 제시한 이안으로 가는 것에 그러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회에서는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안으로. 그 다음에 5번의 100곳 신도시 노선안에 대해서는 지금 100곳 특별한 거 없나요?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목감지구는 6번 목감지구안은 네, 저 한 가지 말씀이 안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버스 노선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목감지구에서는 지금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것은 네. 하여간 우리 이 협의회에서의 그 의견은 하여간 있었던 거니까 네. 우선 이거를 추진하되 지금 두 가지 7-3하고 30-7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 주제에 나왔던 부분인데 좀 거론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자, 그러면 저 목감지구에서 추가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광명 쪽으로 연계 노선 조기 개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11-3번만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때 지난번 민 사장님께서도 한번 제안 드렸던 게 75번 노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가 세대 수가 안 나오니
뭐 3분의 1이라도 차면 검토를 해보시겠다 했어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올해 8월만 돼도 저희 6천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6천 세대면 인구 거의 18,000명에 육박하고요. 기존 그 목감 기존 인구의 그러니까 더블 사이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되게 단기간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기반 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목감지구 자체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명 쪽으로의 연계가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타게 지금 그 부분을 민원도 많이 들어갈 거고 사실, 그리고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까 백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버스든 간에 필요한 노선을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광명역까지 연계 노선 좋지만 더 현실적으로는 하안동 쪽도 지나가고 독산역 더 멀게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 75번 노선도 현실적으로는 더 선호도가 높았던 게 저희 내부적인 그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8월이면은 벌써 6천 세대가 입주하고 내년도면은 10,0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지구 완성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선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 75번은 노선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그저 뭐 어디 공장에서 그 공산품 생산한 거 마냥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 부천시 면허 소신역에 뭐 제 회사긴 하지만 그게 한 30 지금 7, 8대가 운행이 되는데 배차가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부천에서도 그렇고 광명 쪽에서도 그렇고 증차를 더 해달라고 그러는 압박도 많이 받고, 또 부천시에서도 노선을 좀 분할을 해가지고 또 다른 그 부천에서 출발하는 기점을 달리하는 노선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은계지구도 있고, 은계지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역곡역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좌우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요. 저도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75번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목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시장이 형성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겠다고. 근데 지금 언제, 예를 들어서 올 8월 내년 이거는 장담을 못 하겠네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 세대 자체 내로만 봐서 제가 통계를 내면 1가구 2차량 갖고 있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후에 이게 뭐 다시 이제 그런 조정의 가능이 있겠지만, 이 대중교통 서비스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 자차를 이용하는 세대가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또 나중에 대중교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또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만 할게요. 예. 목감지구 관련해서요. 아까 31-7번은 이번 여기 안에 포함을 해줬으면 꼭 포함을 해달라,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1-7번하고 이거는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하나 말씀드렸던 11번도 노선을 목감 사거리 쪽으로 좀 당겨서 광명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빠져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안에 대해서는 하나를 추가를 해서 저는 좀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1-7번은 요 안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잠깐만, 저기 송 박사님 혹시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우리 배선호 우리 대표님께서는 목감지구 12개 안에 한 개 안을 더 추가시켜도 추가시켜가 통과시켜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31번 다시 3번이 화영운수가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31-7번 이게 이게 지금 경원역이죠. 이게 31-7번이요. 예. 그러면 이 그 안에다가 협의가 어차피 지금 여기 같은 사장님이시지만 그
그 이게 안산시하고 협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협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넣고 조건부로 이거를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1-7은 여러 가지 뭐 안산시나 그 협의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저 시에서 이제 협의해야 되잖아요. 주로 시에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추후 또 검토를 해서 이 개편하는 걸로 해서 이 6번 목감지구 노선안은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반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없으시면 이것도 통과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7번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8번 광역노선 개편. 아까 이 목감의 그 지구 순환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많은 그 위원분들의 많이 반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왜냐면은 물론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체적인 그 배차 간격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냥 이 안으로 통과하는 걸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통과. 잠깐만 네. 하나만 좀. 네. 이거는 전체적인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8번 그 서울 광역 노선 개편안 부분에 보면 그 지금 목감 IC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빨간 라인하고 파란 라인하고 같이 겹쳐서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광역 노선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환승이 가능하면 여기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저기 정류장을 하나 이렇게 거쳐서 가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좀 노선이 많은 이용자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정류장 없이 그냥 확 지나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300번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거리란 말이에요. 사거리인데 신호가 걸리면 한번 써야 돼요. 여기가. 예, 근데 신호가 안 걸리면 바로 통과하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통과하는 게 보면 버스가 두 개가 겹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버스 타는 곳이 있다면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약간 해서 이렇게 그냥 유턴받아서 나가면은 시간 또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요거는 한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8번은 그 목감IC 그쪽에 정류장을 거기 목감 IC가 저 일반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목감 IC 진입로 표지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그 두 차가 만나는 거지 거기가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겹치는 구간이 지금 여기거든요. 네. 지금 100곳에서 오는 차들은 이제 재산경에 타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목감에서 오는 차는 아마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럼 만나는 구간이 이제 고속도로 IC 이제 램프 구간이기 때문에 정류장 설치는 현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고속도로라면은 거기에 정류장 세우기는 어렵고 또 시민들도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3,300번하고 3,400번이 겹치는 목감 IC 있죠. 그거 지금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감 IC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 목감 IC잖아요. 지금 100곳에서 오는 차들은 이제 이 무랑한 톨게이트를 거쳐서 재산경으로 오게 되고요. 예. 예, 저 중국 출발해서 목감지구 거친 차는 이제 목감지구에서 이제 목감 사거리 거쳐서 지하차도 이쪽 지금 560이만 다니는 여기로 오게 되고요. 그 지하차도 있는데 그쪽을 통과하잖아요. 거기가 신호가 걸릴 수 있다고 거기에. 이 두 대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 우회전해가지고 그쪽에 유턴하는 데다가 만약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아니 거기 있다면 고속도로 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차량이 중복 구간이 고속도로가 중복 구간이지. IC까지 네. 포함해서 고속도로입니다. 매일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그런 말 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노선만 확정 짓고 거기에 지금 뭐 몇 사람이라 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무슨 노선을 바꿔요.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통으로 지나가고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화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이 도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게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한번 일단 알았어요. 그 노선만 지금 예. 하고 일단 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예, 그러면은 그거는 추후적으로 그것이 얼마 타당성이 있는지, 왜냐면 또 정류장을 신설한다면은 거기 또 충분한 어느 정도 수요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자 그렇게 통과시키겠습니다. 8번. 자. 다음번 이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끝났고요. 노선 개편안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논의 주제 하나가 재정 지원 분담 비율입니다. 지금 자 재정 지원 분담 비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3번안 있지 않습니까? 3번안에 저 39번 장국분까지 연장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 530번 입장에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39번도 이것도 광명시 면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광명시 면허업체하고 우리 시흥교토하고 좀 절충안이 된 다음에 저 81번도 마찬가지고요. 11-3번도 마찬가지고 타시면허업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광명시하고 시흥시하고의 어떤 절충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31. 예,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 때 지금 그런 이제 광명시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 시흥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기재를 해서, 왜냐면 그래야지 또 이게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3자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그다음에요.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8번안 있지 않습니까? 광역 노선 관련해서 광역 노선. 예, 3,300번하고 3,400번의 문제인데요. 3,300번을 과연 이렇게 연성 거쳐서 목감 IC 이렇게 갔었을 때, 시흥시청 앞으로 갔었을 때 대구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또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400번하고 어느 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3,400번을 좀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곡동까지 들어가서 한번 능곡 지나서 이렇게 3,400번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백오 신도시에서 출발하는 3,300번은 정왕 IC나 이쪽에서 바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백오 신도시 주민들은 분명히 그 안을 선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실무선에서 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8번 노선에 대해서 8번 노선에 에서 지금 3,400번하고 3,300번이 목감 IC에서 부터 좀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3,300번을 좀 빨리 갈 수 있게 좀 급행으로 갈 수 있는 같은 중복도로 가지 말고 그것을 단서로 달아서 그건 검토 이후에 단서를 달아서 그 노선을 좀 하여간 백옥 신도시의 주민들이 좀 빨리 강남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노선을 중간 노선은 좀 조정은 검토한다는 걸 전제를 달아서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노선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재정 지원 분담 비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른 사례를 우리 송 박사님이 검토해서 7대3 정도로 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야 또 형편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나 안산시나 뭐 김포시나 이런 경우 해당 그 면허업체들의 재정 사정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시 면허 경원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안산시에서도 이제 일부 공단이나 대부도에서 운행되는 버스들에 대해서 70%까지 운송원가의 7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좀 형편이 다른 것이 안산시 면허업체들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거든요. 또 용인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흥시는 좀 다른 입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안산시나 이제 김포시나 이런 업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존에 운행했던 노선이 적자가 나니까 이제 지원을 해준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신설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설 노선에 대한 부분이나 증차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 운수 사업법의 개선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해서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흥 교통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지금의 이제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부담을 100% 원가 이익을 보자는 건 아닙니다. 마진을 보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 원가 정도만이라도 100%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제 항상 시흥교통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시흥교통을 이끌어 온 거는 첫 번 저희가 나와서 이 회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시에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건 다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로 뛰는 거, 시흥시에서 안산으로 가는 거, 시흥시에서 부천으로 가는 거, 부천 안에서 뛰는 거, 안산 안에서 뛰는 거 이런 데서 흑자를 봐서 이 관내에 운행되는 적자를 계속해서 메꿔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때까지 히스토리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100%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마진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지만 최소한 원가는 좀 보장을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으로다가는 안산시도 최근에 의회에서 지금 거의 이제 통과 단계에 있는데 90%까지로다가 이거를 70%에서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신다면 고맙게 받겠고요. 처분만 시흥시에 아무렇게든 이제 시장님 이하 시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할 나름이지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 건은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분명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수결로 하면은 분명히 통과는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다른 지자체에 검토해서 여기서 한 7대3 정도를 이렇게 검토했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런 7대3 정도를 협의를 했다는 선에서 협의회가 그래서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수준에서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 의견 들어가야죠. 그 협치 회의에 당연히 그 의견 들어가야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됐고 협약서를 하기 전에 우리 저기 녹색교통에서 혹시 노선 개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죠. 뭐 배구반이나 목감도 그렇고 역시 가지 못하는 구역이 있으면은 좀 주시면은 저희들을 뭐 저도 지금 목감 배구 요즘 계속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 그러면 세로도로 난도로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뭐 거기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많이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도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마을 버스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쓰면은 좀 저기 해서 큰 노선 말고 적은 노선 같은 큰 노선은 어차피 시흥교통이나 이제 뭐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적은 노선 가지 못한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들 좀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주민 좀 불편을 좀 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미산동 같은 경우도 아까 좀 결론은 안 내렸지만 이제 뭐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우리 예산 그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 안 들여서 저때 뭐 회수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저희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제 검토 결과해서 최종 그 저기 협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정력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이게 쟁점이었지만 이것은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5차 회의입니다, 사실. 그래서 5차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앞에 그 다 그 협약안이 있습니다. 협약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안은 여러분들 그 저번에도 이제 처음 회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쯤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협의회에서 이제 결론 내린다고 해서 그게 최종 결정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시민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사실 뭐 시의회나 그 시청에서 사실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최종 결정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 분명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5차 회의에서 5차 회의까지 이제 온 결과 이런 협약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협약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동의한다라는 그 사인을 이제 마지막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 저 협의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자유스럽게 의견을 주십시오. 손실 지원에 대해서는 좀 폭을 70 내지 100%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 내지 100. 이게 이제 뭐 어차피 저 의회나 시장님 마지막에 여기 이제, 예, 5조 예. 제 생각에는 그 재정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의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시의회에서 이런 협약안을 토대로 해서 그 시흥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안을 만들었으니까 좀 시의회에서도 좀 재정 지원을 좀 해둘라라고 저희가 부탁할 수도 있고 또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금액과 관련된 재정 지원 금액과 관련돼서는 시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오히려 뭐 100%다, 뭐 70%다 이렇게 넣어 놓게 되면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협의체 이 협약안을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협의체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의견들도 시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시키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협약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 지금 이 손실 지원액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쟁점인데 우리는 거기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70, 30으로 이제 여기 총안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한번 말씀 주시죠. 이 부분에 서로가 뭐 이걸 하다면 단서 조항을 달든지 아까 지금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상위 그 손실보험에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범위는 뭐 의회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따른다 뭐 이렇게 한 포괄적 의미로 협약을 하든지 그래야 서로가 뭐 좀 하는데 우리도 70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선금으로 70 했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사척도 마찬가지 부분이니까 여기를 그러면 70, 30 표시하지 말고 일단 뭐 손실보험에 지원한다 뭐 서로 뭐 포괄적 합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율은 의회에서 정한다. 근데 의회에서 정한다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야 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의회에서 정한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님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데 부분은 국장님 말이에요. 천상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의원님들의 일단은 우리도 의견이 편성권이 70%도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안대로 7대 30 해놓으면 우리가 뭐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해서 의회 넘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최소한 이제 우리 각 경기도의 사례로 본다면은 대부분이 70%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객 운수사업법이 추구하는 것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70 내지 100으로 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0 내지 100이라 그러면은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의회 뭐 우리가 뭐 100이라도 뭐 의회에서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비율을 안 넣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좋습니다요. 아예 좋죠. 포괄적 협의를 하고 네. 우리가 뭐 편성해서 만약에 우리가 70% 편성해서 의회 넘겼다. 뭐 지원한다라고 뭐 해주세요. 의회에서는 아니면 왜 이렇게 작게 했냐 뭐 또 이렇게 나올 일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진행하면서 하고. 근데 시민 협의체니까 의견서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박사님들이 조사하신 평균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협의체에서 의견도 있을 거고 요런 의견이 나왔다.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려면 단일 안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처럼 뭐 70%를 부담한다든지 우리들 의견이 이렇게 합의 일치가 돼가지고 70%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사장님께서는 100%를 요구를 하셨고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례를 보니까 70%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의 입장이 안 나왔죠. 예, 시민들 의견이 나오면 여기다 거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다 명시를 하려면 합의된 의견을 넣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합의된 의견 나올 수가 없고요. 이 건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70%씩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자로서 이 비율에 대해서 이 지원 왜냐면 50%만 지원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70%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반씩 부담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7대 3 이렇게 7대 3은 우리 송 박사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업체는 100%를 요구하는 거고. 시민의 의견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딱 정하는 거는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내용은 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원해주는 거는 일단 이제 알겠고 제안 또 전문가에서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제안한 것이 적절하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추후에는 시하고 전문가하고 더 추가로 합의해서 반영을 하는 것을 단수 조항으로 하고 이 비율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의견 7대 3을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예. 다른 의견. 예. 시민들이 객관적 입장에서는 그 이상 논할 것은 사실 없는 것 같네요. 네. 7대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민의 의견을 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업체에서 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7대 3으로 넣고 가되 지금 대부분 시민 의견 전문가 의견 7대 3이에요. 근데 지금 업체는 100%입니다. 그 100%라는 그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 그 협약서에다 단서 조항을 달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에서 지금 우리가 노산 민정인데 이게 지금 그거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건 상생 협만해서 녹색교통, 시흥교통, 시흥시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 앞에도 그렇고 이 부분이 그 의원님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이 부분을 아니면 딜에 해서 시민단체들은 다 사인을 해야 이게 효과가 좀 발생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시민 대표를 이 하든지 뒤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뒤에다 사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건 동의서인데 앞에는 상생협원 왜 이렇게 빼서 인을 찍고 뒤에는 동의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하면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지 부침 일이 아니고 그렇죠, 이걸 그렇죠. 그냥 쭉 예. 해야 되지 그렇죠, 맞아요. 부침 일을 하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앞에도 보면 여기에 그렇지 시장님이나 여기 대표이사 이분들도 그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이. 그렇게 같이 해서 하고 여기 보면 시민분 노사 민정이니까 여기 노조도 왔어야 되고 본협체 합의된 그러니까 여기다 시흥시라 한다 상 그리고 시흥교통 시흥면 나머지 상생협의체 체를 하면 시민단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다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상생협 이건 다 빼고 네, 그냥 다 밑에 빼버리고, 또 예, 저기 이걸 좀 협의회의 그 협의 의원들의 저거를 그 단체별로 이렇게 딱 네. 해가지고 해서 밑에 뒤에 있는 옵쪽처럼 그래서 여기에 그 협의안 밑으로 그게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서 예. 오늘 사인은 못할 것 같고요. 못할 이 것 같아요. 부분은 저희가 최종 안을 잡아서 각 그 단체하고 이 위원들한테 보내주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하면 날짜를 별도로 이게 잡아서 다 오는 사람 다 참석하는데 잡아서 퍼포먼스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 그렇죠. 하는 거를 뭐 그런 사진도 식으로 한번 찍고 그래야 될것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걸 들고 의회 의장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렇죠. 것까지 하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협약서는 하나 지금 제 3조에 말입니다. 관내 노선 조정에 대한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 제 1항에 말이에요. 관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상호 호혜라고 그러는 거는 국가 간에 이제 무역이나 이랬을 때 그 상대가 일종의 빠타 시스템으로 돼서 주고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상호 호혜 원칙이 무슨 의미로 다 상호 호혜 원칙이라고 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상호 원칙은 우리가 주면 저쪽도 주는 게 이제 상호 호혜거든요. 서로 예. 너희 주고 매부 주고 이게 이제 상호 호혜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시장을 열으면 우리도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쌍방이 그런데 아니 글쎄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요. 맞죠? 예. 빠따 시스템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여기에 지금 뒤에가 이제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 협의회 위원들의 이름하고 단체명하고 해서 밑에 이 협약서에 이어서 해서 그러한 양식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이 노선 개편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일종의 지금 그 언론 홍보를 하는 그러한 그 어떤 행사도 같이 한번 갖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협의회를 최종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뭐 이의 있으시면 지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뭐 안건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이 협의 사인. 그 협약서에 사인하는 그 행사죠. 이벤트를 위한 거죠. 예. 협약서 사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보고서 하나 좀 만들어서 그거랑 협약서는 같이 해서 의회에 갖다 줘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논의를 했다는 그 자료랑 같이 해서 의장한테 줘야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하면서 뭐 간담회 하면서 대표님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도 또 의견 전달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나중에 예산 편성되면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날 그래도 뭐 필요하면 뭐 의장님도 뭐 오시면 초청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했던 거는 포괄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자, 그 리뷰는 그때 그 이벤트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결론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메일이나 그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또 협의회 위원 중에서 안 오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 못 오신다면은 사정에서 그러면 우편으로라도 사인을 미리 받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의견을 꼭 여기 안 보시고 뭐 일단 가문을 해주셔야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이 협의회를 마무리 짓고 이것이 진짜 실행이 돼서 시흥시의 그 버스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그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또 결론이 안 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녹색교통도 계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아마 시흥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논의를 다시 한다든지 그것은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갈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실무 이 일정이나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네, 일정은 지금 지금 아까도 목감지구도 그렇고요.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흥교통하고 실무진들이 좀 모여서 목감지구 쪽 거를 좀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런 시간을 주시면은 그래서 한 4월 13일 정도 그 정도 예. 예, 그러시죠 뭐 그럼 목감지구 걸 좀 실무자들이 좀 만나서 협의를 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번 예. 저기 그 다음번 일정은 시의회 의장님도 모셔야 되고 저기 시장님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날짜를 정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시에서 협의하셔가지고 가장 타당한 날에 하시면 또 근데 그때는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충분히 그 이벤트가 될 수 있게 언론의 홍보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서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